GD는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고요. 구글의 직원이거나 뭐 대변인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발표할 내용은 사이킨런이고요. 아마 다른 세션들은 좀 이렇게 고수준에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좀 더 로우 레벨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40분이라 다 진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혹시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밑에 텍스트로 써놨거든요. 역시 비틀리 주소에 있고요. 이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머신러닝 세션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개념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념 알고리즘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용법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끝난 경우가 일반적이죠. 책들도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 세션에는 좀 더 형식을 바꿔서 최초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거꾸로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 간의 비슷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보겠는데요. 어떻게 이게 성공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킨런 라이브러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되게 많은 클래스가 있는데 굳이 한번 나눠보자면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클래스나 함수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이제 지도학습이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좋은 모델을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 제가 정답을 모르는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그거를 이 학습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이제 모델 셀렉션들이 함수들이 있는데요, 혹은 클래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학습한 알고리즘이 하나 이상일 경우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혹은 그런 클래스 중에 어떤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써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지,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자동화된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모델 셀렉션이라고 부르는 모델 선택에 관련된 함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혹은 특성공학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모델에 사용할 어떤 데이터들을 좀 더 좋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가공하고 좀 변환하고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그런 도구들을 모아놓는 것이 피처 엔지니어링 류의 이제 클래스나 혹은 함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3개랑 좀 동떨어지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는데요. 비지도 학습 부분은 사이킨런에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알 수 없고 데이터만 있는 경우 그래도 뭔가 이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찾거나 어떤 형태대로 몇 종류로 분류를 해본다거나 군집을 지어본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도 좀 많이 쓰이고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고 책에도 많이 있는 것들은 한 6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선형 모델이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파생된 알고리즘들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선형 모델이랑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그다음에 신경망 모듈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킨런에 있는 신경망 모델은 굉장히 좀 미니멀한 라이브러리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 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가지가 이제 트리 모델과 그다음에 앙상블 모델입니다. 앙상블 모델은 사전 단어적인 단어 의미 그대로 여러 개의 모델을 합치는 거죠. 물론 다른 모델들을 합칠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트리 모델을 합치는 게 일반적으로 앙상블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라이브러리는 두 모듈은 굉장히 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즈라고 해서 최근접 이웃과
기업과 관련된 그런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맨 처음 지도할 때 혹은 어떤 교과서나 어떤 그 교육 과정 중에서 맨 처음 설명하기 참 쉬운 모델이기 때문에 종종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모델은 말 그대로 선형 함수를 이용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렇게 2차원 평면에 표현을 한다면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보통 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이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특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진다면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게 선형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종 혹은 이제 확장이 많이 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키노에는 선형 모델은 리니어 언더바 모듈 밑에 있고요. 그 밑에 대표적으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귀랑 퍼셉트론, SGD 클래스파이어 이렇게 3개의 클래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모델은 다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믹스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파이썬에서 믹스인 클래스라고 하면 간단한 함수나 기능을 다른 클래스에 추가하기 위해 뭐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클래스이긴 한데 그냥 기능을 주입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퍼셉트론, SGD 클래스파이어는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믹스인을 상속하고 있고요.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믹스인에는 프리딕트 메소드, 디시전 펑션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리딕트라는 함수는 메소드는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어떤 모델을 훈련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에 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프리딕트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프리딕트 메소드가 있는 거죠.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믹스인에 있으니까. 그리고 디시전 펑션은 리니어 모델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메소드인데요. 선형 함수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분류 모델인데요. 분류 모델은 어떤 그 선형 함수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0보다 크면 뭐 양성 혹은 뭐 0보다 작으면 음성 혹은 여러 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때는 선형 함수의 값이 가장 큰 클래스를 예측 클래스로 이렇게 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딕트 메소드에서는 결과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클래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선형 함수의 값이 얼마인지를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제공하는 게 디시전 펑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형 함수의 값을 그냥 리얼 넘버를 리턴하는 함수고요. 프리딕트는 이제 예측한 클래스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믹스인은 클래스파이어 믹스인 클래스를 다시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파이어 믹스인은 사이키논에 있는 분류 모델, 여러 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분류하는 그런 종류의 분류 모델들은 모두 다 클래스파이어 믹스인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는 스코어 메소드 하나인데요. 스코어 메소드는 제가 훈련한 모델이 뭐 얼마나 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점수를 내보는 거죠. 평가해 볼 때 쓰는 거고요. 분류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 방법은 몇 개 잘 분류했는지, 몇 개 잘 맞았는지 개수를 헤아려서 비율을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물론 이제 스코어 메소드에 다른 지표를 넣어서 이렇게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정확도를 측정해 주는 게 스코어 메소드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 이미의 선형 함수의 값을 그 0에서 1까지 함수로 압축해 가지고 만약 0.5보다 크면 이진 분류라고 가정했을 때 0.5보다 크면은 양성 클래스, 아니면 작으면은 음성 클래스 이렇게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퍼셉트론이나 SGD 클래스파이어는 두 개는 되게 관련성이 높은데요. 이 SGD의 약자가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세트, 그러니까 확률적 경사하강법 이런 얘기죠. 보통 저희가 신경망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인데요. 사실 그 신경망에서 프랭크 로젠블라트라는 분이 예전에 아주 신경망의 초기 모델을 개발한 게 퍼셉트론이라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고 책에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 퍼셉트론의 그 알고리즘이 이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과 SGD 클래스파이어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다른 거는 요 SDD 클래시파이어는 여러 개의 그 손실 함수를 경사각법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분류면 이렇게 뭐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렇게 딱 계단 함수로 나타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경사각법에서 이렇게 최적화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비슷한 다른 함수들을 많이 사용해서 최적화를 하죠. 그래서 SDD 클래시파이어에는 이렇게 뭐 힌지 로스, 퍼셉트론 로스, 로그 로스, 뭐 로그 로스라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퍼셉트론 클래스는 SGD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애고요. 다만 로스 함수를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되게 동일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얘네 둘의 클래스는 베이스 SGD 클래시파이어를 상속하고 있고요. 얘는 핏 메소드랑 파셜 핏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각법류의 클래스들은 이게 저희가 신경망 책이 나온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한 번에 훈련을 마치는 게 아니라 훈련 데이터를 한 번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면서 조금씩 최저값에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뭐 에포크를 여러 번 돌린다 뭐 이런 방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학습하는 그 에포크를 여러 번 돌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에포크를 한 번 혹은 두 번 뭐 이렇게 내가 외부에서 내가 제어를 하고 싶을 때는 파셜 핏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사각법을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대부분 파셜 핏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 퍼셉트론, SGD 클래시파이어 이런 클래스들은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사이키런에 있는 모든 그 모델들, 머신러닝 모델들을 보통 저희가 추정기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뭐 이렇게 학습하는 모델 말고도 뭐 다른 클래스들도 추정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란 추정기를 모두 다 상속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이유는 아까 맨 첫 장에서 모델 셀렉션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 때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골라가면서 휴먼이 제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여러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뭔가 자동화된 툴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모델 셀렉션 클래스에서 매개 변수를 클래스의 매개 변수를 주입하고 빼보고 바꿔서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해보려면 이 클래스들에 있는 매개 변수들을 모두 다 제3의 클래스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베이스 에스티메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셀렉션에 사용하는 모든 사이키런의 클래스들은 이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상속받아야 되고요. 개팔 함수랑 세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게 있는 게 이제 분류 모델이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분류 모델입니다. 클래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귀 모델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사이키런은 선형 회귀 모델의 대표적인 걸 리니어 리그레션, 라쏘, 일라스틱넷, 리치 등이 있습니다. 사실 라쏘랑 리치는 엘라스틱넷 이것들은 리니어 리그레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뭐 보통 어떤 선형 모델이 너무 데이터랑 관계없이 많이 그 떨어져 있을 때 그 과소적합되어 있다 그러고 혹은 너무 데이터를 많이 쫓아갈 때 저희가 과대적합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적당한 복잡도를 가질 때 뭐 잘 맞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복잡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라쏘, 일라스틱넷, 리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리치랑 라쏘, 일라스틱넷은 관련이 좀 많이 있지만 라쏘랑 일라스틱넷이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라쏘 클래스는 사실 일라스틱넷 클래스를 그대로 상속하고 있습니다. 일라스틱넷은 원래는 이 리치랑 라쏘 클래스의 기법을 서로 이렇게 절충해서 그 복잡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리치 클래스는 최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라쏘 클래스는 일라스틱넷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되 리치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냥 라쏘 방식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똑같이 클래시파이어 믹스인을 대응되는 리그레서 믹스인을 상속하고 있고요. 이 리그레서 믹스인도 역시 그냥 스코어 메소드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모델이니까 회귀 모델의 점수를 측정하는 가장 널리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R 스퀘어 점수고요. 역시 이 스코어 메소드 기본적으로 R 스퀘어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래스들은 베이스 SGD 리그레서를 상속하고 요 SGD 리그레서는 베이스 SGD 리그레서를 상속하고 있고요. 역시 분류 모델과 마찬가지로 파셜 핏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정기이기 때문에 모델 셀렉션을 사용하려면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모두 다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분류랑 회귀 모델이 서로 이렇게 좌우 상응되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류랑 회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SVM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훈련 데이터를 잘 나눌 수 있는 최대한 그 훈련 데이터 사이에 보통 마진이 가장 넓은 어떤 결정 경계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서포트 벡터 머신은 크게 클래스가 좀 이렇게 잘 구분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이키넌에는 분류 모델은 클래스파이어, 회귀 모델은 리그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끝에 SVC, 서포트 벡터 클래스파이어, SVR, 서포트 벡터 리그레서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SVC랑 리니어 SVR은 앞에 그 선형 모델과 되게 유사하게 똑같이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믹스인과 클래스파이어 믹스인, 리그레서 믹스인과 리니어 모델을 모두 다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클래스들은 리니어라는 C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현하는데 선형 모델을 이용해서 선형 방식으로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VC 클래스랑 SVR은 저희가 커널 함수라는 걸 사용해서 비선형 방정식을 사용해서 비선형 방식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샘플 데이터를 구분하는 좋은 결정 경계를 마진이 큰 결정 경계를 찾는데 결정 경계를 그렇게 찾기 힘든 선형 함수로는 찾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치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커널 함수라는 트릭을 사용해서 고차원 공간을 매핑한 척하면서 결정 경계를 찾는 그런 기법이 커널 기법인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SVC랑 SVR 클래스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 이 클래스의 기본은 이제 베이스 라이브러리 SVM인데 얘는 라이브러리 SM C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모두 다 모델 셀렉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이키넌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신경망 모델은 이렇게 저희가 입력과 출력을 거치면서 뭔가 데이터가 점점 변경되면서 최종 결과를 내는 모델로 점진적으로 변환하는 모델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죠. 사이키넌에는 그 신경망 모델은 이렇게 각 층의 데이터가 각 층의 뉴런 혹은 유닛들이 완전 연결되어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제공을 하고요. 다른 저희가 다른 책에서 잘 볼 수 있는 합성곱이나 아니면 순환 신경망이나 이런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통 저희가 큰 신경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GPU를 사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이키넌에서는 GPU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작업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인풋 레이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가운데 있고 출력 레이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입력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입력 데이터 자체고요. 입력층이 뭔가 심각한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은닉층부터 실제 계산이 이루어져서 출력층의 데이터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게 층이 하나만 있는 은닉층이 모두 다 없고 입력과 출력층만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퍼셉트론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역시 분류와 회귀 모델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도 두 개 역시 나눠져 있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클래스파이어, 그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리그레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역시 클래스파이어 믹스인과 리그레서 믹스인을 상속하고 있고요. 실제 작업은 베이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클래스에서 역시 경사관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셜 핏 메소드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셀렉션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 모델인데요. 트리 모델은 저희가 이렇게 나무를 트리 장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루트 모델부터 분류나 회귀에 그 학습이 잘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각각 두 개로 가지를 치면서 노드를 분할하는 그런 모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노드를 저희가 리프 노드라고 하고요. 리프 노드에 한 클래스만 있을 경우 저희 뭐 순수한 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 트리 클래스고요. 트리 클래스의 구조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이는 게 결정 트리 클래스파이어,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랑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입니다. 이 두 개 역시 클래스파이어 믹스인과 리그레서 믹스인을 상속받아서 구현되어 있고요. 실제 작업은 베이스 디시전 트리 밑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상속받아서 구현되어 있고요. 결정 트리에서 최근에 추가된 기능은 사이키는 0.21 버전에 플랫트리 메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트리를 앞에 슬라이드 있는 저런 그림처럼 예쁘게 출력하려면 뭐 다른 그 그래프 비주얼라이제이션 도구를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그렸어야 되는데요. 사이키는 자체적으로 그래프를 아주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미려하게 출력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되어 게 엑스트라 트리 클래스파이어인데요. 사실 요 엑스트라 트리랑 요 클래스들은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랑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를 그대로 상속한 겁니다. 근데 차이는 이제 저희가 스플리터를 랜덤으로 매개 변수를 줘서 사용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결정 트리를 만들 때 노드를 분할하려면 당연히 제일 좋은 조건으로 분할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진입을 순도나 아니면 뭐 엔트로피나 여러 가지 지표를 써서 가장 좋은 분할점을 찾아서 최적의 분할을 해야 되는데 엑스트라 트리는 그런 게 아니라 랜덤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분할한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게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뒤에 이제 앙상블 모델을 보면 엑스트라 트리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시전 트리랑 똑같지만 분할만 랜덤으로 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 모델인데요. 앙상블 모델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모델을 섞어서 그 훈련 성능,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보통 회귀 모델이라면 각각 그 앙상블에 있는 그 서브 모델들이 예측한 결과 중에서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그 클래스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회귀 모델일 경우에는 뭐 단순히 평균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에 하나가 또 앙상블 모델이고요. 인기 있는 앙상블 모델 중에 하나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랑 리그레서입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저희가 부스트랩 샘플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저희가 훈련 데이터셋 중에 그 랜덤하게 데이터셋을 뽑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데이터셋을 뽑습니다. 그래서 뭐 앙상블에 있는 트리를 하나 만드는데 똑같은 훈련 샘플이 두 번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 샘플을 랜덤하게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서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를 여러 개 훈련시켜서 앙상블하는 방법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입니다. 물론 이제 노드를 분할할 때도 전체 특성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도 역시 또 랜덤 포레스트의 특징입니다. 근데 앞에 봤던 엑스트라 트리 클래스파이어가 아니라 엑스트라 트리즈 클래스파이어입니다. 그래서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엑스트라 트리 클래스파이어를 이용하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된 거는 그 트리를 특성을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뽑은 특성 중에서 최선의 분할을 찾는 게 아니라 뽑은 특성 중에서 그냥 랜덤하게 분할을 찾는 것이 엑스트라 트리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더 앙상블해야 될 트리가 더 많아야지 많게 만들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성능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네 둘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랑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다
상속해서 구현되어 있고요. 역시 클래스파이어 믹스인이랑 리그레서 믹스인을 상속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모델 셀렉션에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류 말고 이제 그 외에 앙상블 모델이 많은데요. 많이 쓰이는 모델이다 보니까 준비된 클래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백인 클래스파이어는 기본적으로 트리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지만은 제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다른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앙상블을 할 수 있는 것이 백인 클래스파이어고요. 베이스 백인을 사용하고 밑에 보면 베이스 앙상블을 상속하고 역시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상속받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는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지만 제가 다른 모델의 객체를 만들어서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에이다 부스트 클래스파이어입니다. 에이다 부스트 클래스파이어는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를 사용하는데 깊이가 1인, 그래서 굉장히 트리가 그냥 저희가 끝까지 만들면 굉장히 깊어진 트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아주 얕은 트리, 보통 얕은 트리를 사용해서 대신 여러 개 만들어서 앙상블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부스트 리그레서는 깊이가 3인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사용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어인데요. 에이다 부스트랑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어는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둘 다 디시전 트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회귀 모델이랑 분류 모델 똑같이 다 결정 트리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앙상블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트리를 만드는데 이전 트리가 만든 오차에 계속 학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훈련하고요. 에이다 부스트는 앞에서 오차를 일으킨 샘플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해서 두 번째 트리, 세 번째 트리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이다 부스트랑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어고요. 최근에 사이키는 0.21 버전에서 추가된 것은 히스토그램 기반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어입니다. 보통 라이트 GBM이나 아니면 뭐 XG 부스트 같은 데서 인기 있는 히스토그램 방식의 부스팅 알고리즘이고요. 하지만 아직은 좀 실험적이기 때문에 향후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버전 정도에는 굉장히 좀 안정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이버즈에 속한 모델들입니다. 저희가 보통 K 최근적 미웃, 최근적 미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얘는 뭐 특별하게 훈련하는 게 아니죠. 제가 원하는 어떤 예측하고 싶은 샘플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샘플의 개수를 헤아려서 분류라면은 그 샘플 중에 가장 맞는 클래스를 그냥 이 별표 샘플의 클래스로 삼고 만약에 회귀 모델이라면 그냥 평균을 내는 단순하게 그런 방법입니다. 단점은 주변에 몇 개의 샘플을 선택할 건지 K 값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 약간 단점이고요. 사이키는 K 네이버즈 클래스파이어랑 K 네이버즈 리그레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역시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는 레디어스 네이버스 클래스파이어입니다. 그래서 K 네이버스 클래스파이어는 주변에 있는 고려해야 될 샘플의 개수를 미리 지정해야 되지만 레디어스는 반대로 반경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미리 사전에 뭔가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구현은 K 네이버스 믹스인의 K 네이버즈에서 주변의 샘플을 헤아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레디어스 네이버스 믹스인도 레디어스 네이버즈 메소드에서 주변에 있는 샘플을 헤아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막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모자랄 것 같아서 맨 첫째 장에 제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요. 만약에 슬라이드가 다 끝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슬라이드 내용과 스크립트를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전달하는 내용을 충분히 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셀렉션이고요. 모델 셀렉션은 크게 이렇게 교차 검증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리드 서치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훈련 세트를 나눠서 하나는 검증 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훈련 세트로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트를 좀 바꿔가면서 검증을 여러 번 해보면 훨씬 더 점수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교차 검증이고요. 말 그대로 교차로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벨 스코어 함수가 제공되고 있고요. 크로스벨 프리딕트 함수는 점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측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능은 거의 유사하지만 점수를 내고 얘는 뭐 예측한 결과를 낸다는 거 차이고요. 사이키런 0.19 버전에는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가 추가됐습니다. 얘는 크로스벨 스코어랑 거의 유사한데 얘가 사실 얘를 사용하는 건데 크로스벨 밸리데이트의 특징은 검증 점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뭐 정확도뿐만 아니라 다른 그 AUC 점수나 다른 ROC 점수 같은 것도 함께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다중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드를 이게 교차 검증을 하려면 데이터셋을 어쨌든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하는 방식을 여러 개의 클래스로 또 따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분할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입맛에 맞게 제가 이런 스플리터 클래스를 정의해서 CV 매개 변수에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류 모델일 경우에는 스트레이트파이드 K-폴드를 사용하고요. 회귀 모델일 때 그냥 K-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파이드라고 붙은 것은 타겟 클래스가 폴드를 나눴을 때 고루 섞이도록, 그래서 가령 어떤 타겟 클래스가 한 폴드에 왕창 몰려서 이상한 점수가 검증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류일 경우에 스트레이트파이드를 붙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셔플 스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해서 검증을 하고 싶을 때 폴드를 나눌 때 랜덤하게 뽑아서 교차 검증을 하는 게 셔플 스플리트류입니다. 그다음에 리피티드 K 폴드는 사이키는 0.19 버전에 추가되는데요.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피티드 K 폴드류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플리터 클래스들은 동일하게 그리드 서치에도 사용되는데요. 그리드 서치는 모델 셀렉션의 가장 핵심적인 클래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매개 변수의 리스트를 전달하고 그 매개 변수를 바꿔가면서 제가 전달한 모델 클래스를 계속 학습하면서 검증 점수를 제일 좋은 검증 점수가 나온 매개 변수 세트를 뽑아주는 것이 그리드 서치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역시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점수를 내고요. 그때 사용하는 역시 K폴드랑 스트레이트파이드 K폴드가 기본으로 사용되지만 제가 임의의 스플리트 함수를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서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 서치 CV는 베이스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로 찾은 모델이 다시 그리드 서치 CV 객체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일반 추정기처럼 핀 메소드나 프리딕트 메소드 혹은 점수를 계산한다거나 이렇게 예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게 또 파이프라인 클래스인데요. 이 파이프라인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여러 개의 그 데이터 변환 도구나 혹은 모델 추정 도구를 쭉 연이어서 파이프라인으로 묶어서 한 번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제공해 주는 게 파이프라인 클래스고요. 이 파이프라인 클래스도 베이스드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 클래스의 객체를 역시 크로스 밸리전 함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드 서치 CV 함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셀렉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공학은 크게 피처 셀렉션 모듈이랑 그다음에 프리 프로세싱 모듈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프리 프로세싱 모듈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그래서 데이터의 스케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뽑거나 이런 유들의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면 이제 저희가 표준화라고 해서 분산을 1로 만드는 그런 클래스고요. 민맥스 스케일러는 기본은 0과 1 혹은 제가 지정한 값 범위 내로 최대 최소를 이렇게 압축하는 클래스입니다. 노멀라이즈는 노름값을 1로 만드는 클래스고요.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이제 사분위 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압축하는, 그래서 이상치의 효과를 좀 줄이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이제 얘네들이랑은 좀 다르게 특성 간에 곱하거나 특성을 제곱하거나 막 이래서 새로운 특성을 만드는 그런 클래스들입니다. 얘네들이 다 트랜스폼 믹싱 클래스랑 베이스드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고요.
사이키는 0.19버전에서는 퀀타일 트랜스포머라고 분위를 1000개로 나눠서 더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를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추가됐고요. 파워 트랜스포머는 정규 분포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컬럼 트랜스포머는 프리 프로세싱이 있지는 않고 사실 컴포즈 모듈 밑에 있지만 입력되는 데이터의 그 특성별로 열별로 다른 그 변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혹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주입할 경우에도 데이터 프레임의 열마다 다른 기법으로 특성을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컬럼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판다스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제 컬럼 트랜스포머가 있기 때문에 사이키넌 안에서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트랜스포머 믹스인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 트랜스포머 믹스인을 상속한 클래스들을 저희가 보통 뭐 변환기, 뭐 트랜스포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도구들이고요.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역시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리드 서치 CV나 혹은 파이프라인 클래스에도 역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다음에 원활 인코드는 뭐 원활 벡터로 만드는 클래스고요. 종전에는 그 정수값만 변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문자열도 원활 벡터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오디널 인코드는 그냥 임의의 정수를 집어넣으면 순서대로 0부터 쭉 클래스에서 하나 줄어든 정수까지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디스크리트한 그런 인코딩을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레이블 바이너리랑 레이블 엔코더는 유사한데 그 레이블의 특성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레이블 데이터 Y 타깃 값에 적용하는 클래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트랜스폼 믹스인이랑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피처 셀렉션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셀렉트 KBEST는 제가 입력한 특성 중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최고의 값을 최고의 특성을 뽑아내는 겁니다. K개를 정해줘야 되고요. 셀렉트 퍼센타일은 퍼센트를 입력해서 가령 뭐 절반만 제가 입력한 특성의 절반만 뽑는다거나 할 때 2개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셀렉트 프롬 모델은 어떤 모델을 훈련시켜서 그 모델에서 좋은 특성이라고 얘기한 것만 뽑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모델이 특성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트리 모델들이 그런 특성의 중요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RFE 같은 경우는 이제 셀렉트 모델, 프롬 모델이랑 비슷하지만은 그 한 번에 특성을 확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제거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리피티드 피처 엘리미네이션의 약자의 모델입니다. 이 클래스들도 모두 다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 공학, 그러니까 변환기의 일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성 공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클래스나 그리드 서치 CV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은 맨 첫 장에 제가 네, 맨 첫 장에 여기 스크립트랑 슬라이드 주소가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오늘 설명하려는 내용을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